먹는 것이 곧 나를 만든다. 안녕하세요. 리트약사입니다. 이 나이가 들수록 점점 늘어나는 게 있습니다. 나이살, 뱃살, 주름살, 바로 영양제의 개수일 겁니다. 그 중에서 나이가 들수록 조금 더 신경 써야 되는 영양제가 있죠. 그 첫 번째 영양제 짐작하셨겠지만 다름이 아닌 단백질입니다. 어르신들 같은 경우 단백질은 이왕이면 이 우유로 만든 유청 단백보다는 식물성 단백질 위주로 섭취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아무래도 이 나이가 들수록 위산 분비가 떨어지고 소화면에서 동물성보다는 훨씬 식물성이 편하실 겁니다. 요즘은 식물성 단백질 제품도 완두콩이나 대두 이렇게 한 가지에서만 만들기보다는 현미나 치아씨드 같은 여러 가지 식물성 플랜트를 같이 구성해서 만들기 때문에 특정 아미노산이 부족하다거나 넘치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단백질 파우더 같은 제품을 고르실 때는요, 맛을 내기 위한 당이 적은 것, 그리고 식물성 중에 유기농인 것, 넌GMO인 것들도 있으니까요, 그런 제품군에서 선택해서 드셔보십시오. 실제로 30세가 지나면 10년마다 근육량이 3에서 8%를 잃게 된다라고 하는데, 여기에 단백질 섭취까지 부족하게 되면요, 근육량이 더 빨리 소실되고 그럼으로써 움직임도 둔화되고 활동량이 줄어들게 되니까 각종 심혈관계 질환, 당뇨의 위험도도 높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 근육량 유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단백질 섭취가 꼭 필요하다. 하루 먹는 양은 자기 체중의 1kg당 1g 정도로 환산해서 섭취해 주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요, 60kg이 체중이라면 60g 정도의 단백질을 하루에 섭취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단백질 소화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더부룩함이나 변비 같은 게 생길 수 있으니까요, 본인 상태를 잘 체크하시면서 조절해서 드시면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필요한 두 번째 영양제, 바로 유산균과 식이섬유입니다. 즉, 이 프로바이오틱스와 프리바이오틱스인데요. 우리가 태어나서 어릴 때는 좋은 유익균인 비피도박테리균주가 많았다가 점점 이 나이가 들면서 감소하게 됩니다. 또한 나이가 들수록 덜 움직이게 되고, 여기에 평소 서구화된 식습관을 즐기고 스트레스까지 받는다. 아마 없던 변비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이 장환경 개선에 필요하고 배변 활동을 위해 프로바이오틱스, 즉 유산균과 그것의 먹잇감인 프리바이오틱스가 필요한 겁니다. 사실 이 프리바이오틱스, 이 식이섬유는요, 변비에 도움이 되는 것, 또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되는 것,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이 되는 것 좀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 자세하게 제가 영상으로 만들어 드린 게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산균 역시도 원료사, 균주 보는 방법, 보장균수, 투입균수, 또 자세한 내용 여기에 또 이렇게 해드렸으니까요, 영상 참고해 보십시오. 나이가 들수록 필요한 세 번째 영양제, 바로 비타민 B12입니다. 아니, 비타민 B군 중에 왜 특히 비타민 B12? 사실 비타민 B군은 에너지 대사에 전체적으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 중에서 나이가 들수록 비타민 B12 섭취에 신경 쓰시라는 이유, 바로 나이가 들수록 육류 섭취가 줄어들기 때문인데요. 비타민 B12는 우리가 육류를 통해서 주로 섭취하게 됩니다. 또한 흡수를 위해 위산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게 되죠.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요, 치아가 안 좋아지게 되고 위산 분비가 떨어지고 소화가 잘 안 돼서 이 육류를 멀리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지게 됩니다. 결국 몸으로 들어오는 이 비타민 B12는 줄어들 수밖에 없게 되겠죠. 실제로 비타민 B12의 결핍은 육류 섭취가 적은 노인이나 이 채식주의자분들에게 흔하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비타민 B12를 영양제로 드실 때는요, 이 단독제제보다는 차라리 비타민 B군 복합제를 드시는 게 더 좋습니다. 비타민 B군 제품들 중에서도 비타민 B12가 또 높은 것들이 있으니까요, 그러한 복합제 중에서 선택해서 드십시오. 다만 설사나 가려움, 메스꺼움, 여러 가지 위장장애가 나타난다면요, 양을 좀 조절해서 드시거나 제품을 변경해서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필요한 네 번째 영양소죠, 바로 칼마디 K2,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D, 비타민 K2라는 겁니다. 각각 다 하나씩 먹기보다는요, 보시는 것처럼 한 번에 다 들어가 있는 복합 제품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1살, 2살 나이가 먹을수록 골다공증이나 골절 같은 다양한 근골격계 질환들의 위험이 높아지죠. 뼈세포는 주기적으로 파괴와 재생이 반복되기 때문에 뼈를 구성하는 칼슘의 섭취가 중요한데, 칼슘만 먹는다고 뼈가 튼튼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칼슘의 흡수를 높이는 비타민 D도 매우 중요하고, 칼슘을 잘 뼈로 들여보내고 혈관 내에 돌아다니는 칼슘의 침착을 막아주는 이 비타민 K2도
필요합니다. 비타민 K2 같은 경우 현재 국내 표기법상 비타민 K2라고 표기할 수는 없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비타민 K2는 이 상표 회사의 이름과 또 부원료의 바실리우스 나토균 농축 분말 정도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요, 2022년부터는 이 제품에 비타민 K2라고 표기할 수가 있게 법이 바뀐다고 하니까요, 아주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한다면요, 칼슘과 늘 붙어 다니는 녀석이 있죠. 바로 마그네슘. 이 마그네슘도 상호 보완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같이 챙겨 먹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마지막으로 나이가 들수록 필요한 영양제 바로 오메가3입니다. 2021년 6월 이 미국 임상영양저널에 사람의 기대수명을 최대 5년간 늘려줄 수 있는 영양소가 발표됩니다. 흡연의 위험만큼이나 이 영양소가 적게 되면 사망률이 높인다라는 이 연구 결과였는데요. 이게 바로 오메가3였습니다. 오메가3와 심혈관계 질환의 연구 결과는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연구되어져 왔고 아마 영양소 중에 가장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오메가3는 명실상부한 영양제의 이 감초 같은 녀석이죠. 나이가 들수록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이 높아지고 다양한 염증성 소인의 질환들의 위험이 증가되기 때문에요, 반드시 음식으로든 영양제로든 쟤네 부족하지 않게 섭취하시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나이가 들수록 필요한 영양제를 조금 알아봤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5가지 영양제 한번 조합해볼까요? 먼저 여러분의 장바구니에 이 프리바이오틱스와 프로바이오틱스가 같이 들어간 유산균을 하나 쏙 넣습니다. 다음에는 오메가3를 담아줍니다. 그리고 비타민 B12 함유가 높은 이 비타민 B군 복합제 하나, 또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D, K2 여러가지 미네랄들이 복합되어 있는 거 하나를 쏙 넣죠.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공복 타임에 단백질을 채워줄 수 있는 식물성 단백질 파우더를 하나 넣죠. 자, 이렇게 나이가 들수록 꼭 필요한 영양소를 쫙쫙쫙 만들어 봅니다. 자, 현재 이 조합 보면요, 우리가 누구나 먹을 수 있는 기초적인 조합에 해당됩니다. 영양제의 구성은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어떤 이유든 이 기본에 충실하면 된다라는 답이 나온 겁니다. 아셨죠?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에게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못 고치는 병은 없습니다. 못 고치는 습관만 있을 뿐입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까지 잊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리틀 약사였습니다. 구독을 원하신다면 이쪽, 더 많은 영상들을 보고 싶다면 이쪽,